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 1호학번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퍼시스 해외영업팀에서 3년째 다니고 있고요. 저는 퍼시스 그룹 해외영업 관리 직무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되어서 다니고 있고, 저희 그룹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퍼시스, 일룸, 시디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가구 제조 기업입니다. 저는 그중에 사무용 가구를 수출을 하고 있는 퍼시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담당 지역은 중국, 대만입니다. 딜러 관리랑 신규 딜러 발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 1, 2학번 이유진이고요. 2009년에 입사해서 대구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업종은 화학회사를 좀 가고 싶어 했고요. B2B 회사에서 해외 영업 직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어를 활용을 하고 싶었고, 또 B2B 기업이 아무래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 매출권도 크고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가고 싶은 곳은 화학회사였지만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 서류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기 퍼시스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가 중국어 우대를 또 하고 있어서 네, 지원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이제 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기쁜데요. 저희가 큰 규모의 영업건일 경우에 그거를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대만에 지사를 건설한다. 그럼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무용 가구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비딩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경쟁 업체 중에서 그 삼성전자가 어디 거를 쓰겠다라고 선정을 하면 저희가 만약 뽑히면 이제 성공을 하는 건데 뭐 경쟁을 할 때 우리 퍼시스만의 강점과 또 그 기업의 니즈를 잘 맞춰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영업권을 따내게 되면 정말 보람이 있고 또 매출도 크게 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네, 그 순간이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들은 사실 뭐 생각보다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그 수출 업무 자체가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좀 내수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환율이라든지 국제 정세나 또뭐 물류비 같은 것이 상승이 되면 타격을 좀 크게 받기 때문에 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고객과 이제 딜러와 우리 본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해서 좀 잘 조율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해외에 방문하는 목적이 뭐 기존 딜러들이랑 뭐 관계 뭐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프로젝트 영업권이 생겼을 때 뭐 본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 보니 지금은 줌 미팅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은 되기는 되지만 사실 되게 부족한 점이 많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좀 끝나면 당연히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신규 딜러 발굴할 때 해외 전시회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거기서 직접 이제 새로운 고객들 만나고 이런 게 뭐 속도도 빠르고 더 큰 고객사도 만날 수 있고 해서 좋은데 이런 게 온라인 전시회 같은 걸로 대체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4대 6 정도로 영어를 더 많이 쓰는데 이게
나랑 이 중국인 딜러랑 둘이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본사에 우리 팀 또 많게는 다른 뭐 물류나 이런 서류를 쓰는 팀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당연히 공용어인 영어를 더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꼭 중국인 딜러라고 해서 중국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중국 고객사라고 해도 뭐 약간 해외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패시픽 구매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이 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더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어를 잘하면 딜러랑 관계도 끈끈해지고 뭐 채용을 할 때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지만 그 모든 거는 다 영어를 잘한다는 그 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영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시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가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해외 영업 관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딜러들이 영업을 직접 하고 우리는 그 딜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시를 잘 갖고 있는 딜러를 찾고 현장에서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기업의 기술력이 높거나 브랜드 파워가 세면 관시가 상대적으로 또 좀 덜 중요해져요. 뭐 반대로 좀 비슷한 수준의 경쟁 업체가 많거나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에서는 관시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회사가 뭐 직접 영업하는지 간접 영업하는지 또 그 기업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되게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요. 뭐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고 뭐 의사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 되게 해보고 싶은 꿈은 많았는데 살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꿈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아있는 꿈은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하다 보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어, 모르게 뭐 학원을 등록하고 뭐 아나운서 선배들 거를 찾아보고 따라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아나운서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을 쫓아서 이 꿈을 갖게 됐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더 재밌고 이 일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나가기 싫고 뭐 일이 되면은 하기 싫어지는데 친구들도 주변에서 유진이처럼 일하는 게 싫지 않고 회사 가는 걸 되게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애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이 싫지 않아요. 아마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일이 더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 후배님들. 그래서 아마 이 다른 거랑 대체될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아요. 일이 좋다는. 단점은 신경 쓸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어느 안 그렇겠지만 일단 내 외적으로 다 좀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런 거를 조금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뭐 누가 뭐라 하지는 않더라고요. 차리 쪄도.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좀 가끔 우울할 때가 있고요. 외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직업 같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때 그 게스트가 누가 될지 모르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저는 라디오 생방송 2시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과 문자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청취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저는 미리 알지 못해요. 다 애드리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 다양한 잘 알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모르면 쉽게 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심을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래도 어학 능력이겠죠. 최근에 이제 가면 갈수록 또 해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또 영어, 제가 아까도 영어를 엄청 강조를 했지만, 그, 저희 중국어과에도 이렇게 막 중국어는 잘하는데 영어가 좀 안 되는 이런 친구들도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보면 영어만 잘하는 사람은 채용을 해도 제2 외국어만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사업이 메인인 기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 사업이 메인이면 그런 아니면 뭐 중국계 기업이라든지 그러면 중국어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뭐 대기업 그런 수출 기업들은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학 실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 영업도 결국은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막 이렇게 할 때 뭐 말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지역별로 특성도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적절한 프로모션도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또 부끄러운 성격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적인 역량도 되게 중요할 것 영업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둘 다 학교 안에서 한 거긴 한데요. 어, 하나는 이제 중국어 영상 제작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때 뭐 지금은 아마 없을 건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중국어 영상 플랫폼에 중국어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를 하다가 그 중국 가방 업체에서 협찬 받고 뭐 홍보 영상 이런 거를 찍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이게 이때 뭐 시장 분석 어떻게 했는지 그 업체랑 협상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나는 진짜 해외 영업을 경험했다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외국인 활동 동아리 후디를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 저도 막 그런 영어권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외국인 만나는 활동을 하면서 좀 영어나 뭐 중국어 이런 것도 회화 연습도 많이 됐었고 또 외국인을 만나는 거가 이제 불편하지 않게 좀 도와준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활동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도전 정신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복수 전공을 이제 화학을 복수 전공했어요. 화학 복수 전공이 아무래도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특이하게 봐주셨고 또 영상 제작 동아리 만든 것도 그러니까 제가 딱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엔 좀 그런 게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되게 외유 내강형인 것 같다. 또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최종 면접을 갔을 때 제가 그 면접자 중에서 중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도 뭐 이런 되게 노력하고 뭔가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얘는 뭐 이런 걸 시키면 어학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나중에 뽑고 나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막 해외 경험이 없다, 뭐 외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포기를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다른 강점으로 저를 또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자신의 강점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나운서만을 위한 스펙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동기들처럼 뭐 국어 시험을 쳤었고 영어 성적을 보통 우리들이 준비할
스펙 있잖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준비는 했었어요. 또 아나운서가 특성상 취업문이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음, 다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길에 대한 준비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하는 스펙 준비를 했습니다. 아나운서만을 위한 특별한 준비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음, 그는 KBS를 준비할 때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다른 회사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친구들과 비슷한 스펙을 준비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전공이 정말 가장, 근데 그래서 아마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보도 전문 채널도 있고 스포츠 전문 채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만의 색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학과 학생으로서 중국어만큼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어학과 학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열심히 노려봤어요. 꼭 음, 100점이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일단 아는 척을 한다는 게 자신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 저는 이제는 중국어 많이 쓸 일도 없고 중국어에 없지만 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중국어 관련된 거니까 재밌게 열심히 배웠어요. 저는 일단 방송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어, 음, 그냥 지금 아나운서니까 대학교 때 한번 해볼 걸 이런 후회가 남는 정도고 특별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참 아나운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알고 해보고 체험해보는 거. 음, 근데 준비생 입장에서 시험이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마냥 뭐 여행을 갈 수 있냐? 뭐 시험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마냥 다른 거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전전긍긍 하느라 뭐 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것 같은데 이 아나운서 시험 자체가 되게 없고 기회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더 많은 그래서 그 네. 시간을 하고 싶은 활동을 후회 없이 다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면 이거 해야 되나 되는 준비하는 동안 진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면접 자리에서도 더 정말 다양한 체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면접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내가 활동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으면 제가 면접을 볼 때 보통 좀 입에 발린 예쁜 말을 하려고 면접장에서 많이들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도 하고요. 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잘 못하는 거는 나 얘기도 해보고 정말 너무 하고 싶으면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부끄러운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좀 면접관들의 말 울린 것 같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나운서 준비를 한 친구들에게 진짜 내 이야기에 있는 솔직한 게 필요한 것 같다. 요즘 예쁜 친구들 너무 많고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나만의 진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간절한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절함이 남들보다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의 간절함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네. 근데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간절하니까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될 수 있을 것 같애라는 자감도 필요한 거. 음, 근거가 없, 근거 있는 자신감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결국 모르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솔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 간절함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대구 MBC 사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뭐 네. PD, 물 감독, 카메라 감독처럼 저도 네네. 아나운서라는 하는 거라서 방송에서 PD 선배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자. 그럼 진행자는 아나운서 중에 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음. 외부 리포터를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거치게 돼요. 그렇게 음. 된 거지 특별한 내부 시험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건 아, 방송마다 다 다른 것 같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섭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은 MBC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네. 이게 되게 복잡해요. 다른 아, 다른 사장님 하에 아, 있는 따로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가 내 고향인데 이거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겠다 하고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험을 잘 봅니다. 아카데미를 다녀야 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일단 한 번은 다녔어요. 물론 비용이 좀 많이 크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음. 점점 들었는데 뭐 꼭 비싼 학원에 들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준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지 또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 만나는 자리가 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학원 다녀보는 거 좋은 것 같고요. 학원을 이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등록하고 이렇게까지는 사실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뭐 좀 연습하는 거 체크도 하는 스터디 정도도 좋은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잘 아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렇다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게 싫고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도전하는 거,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화학 복전할 때 뭐 화학회사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 복전한 게 또 도움이 돼서 다른 곳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누가 열심히 알아 언젠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할 때는. 왜냐면 네. 수용문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다고 또 건너 건너 들었기 때문에 네. 막연한 그냥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많은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음. 제 동생도 대학생인데 제가 지금 뭘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너가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거 할 걸. 이런 생각이 적어도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잘 하고 뭐든 미련 남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애든 뭐든 아, 나중에 미련 남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